한 회사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분 것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부세무사님 이럴 네. 경우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그때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제일 많은 이제 고경무 세무사님 그리고 또 최하영 세무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가 주제다 보니까 고경미 세무사님이 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영상을 좀 자주 찍어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찍으면 아무래도 그 전화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바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그 조세 지원 제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네. 예, 한 4, 5년 사이에 뭐 계속 네. 바뀌다 보니까 네, 예, 네. 완화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 예전에 뭐 저희가 찍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늘 23년 9월이죠. 9월 이제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내년에도 좀 바뀌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조세 제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징여특례. 네,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사업무관 자산이 없다고 하면 600억까지 한도로 세금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돌아가신 피상속인 포함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은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이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상속공제라는 걸 이제 사후에 네, 네. 맞죠? 예,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다시 예외 규정이 또 있죠, 사실. 그렇죠? 네네. 예. 요거는 사실 우리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한 그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징여특례 말씀해 주시죠. 가업상속공제가 이제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가업승계 징여특례를 통해서 또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실 수 있습니다.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을 공제를 해주고 10억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10억을 공제를 해주고 60억까지는 10%, 이제 전체로 보면은 70억. 까지는 10%, 6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업 영위 기간을 보는데요.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이제 600억 한도로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한도가 네, 징여특례 개정이 네, 됐어요. 엄청 많이 늘었죠. 네, 100억이었는데 이제 100억, 600억까지. 그쵸. 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네. 혜택을 주긴 주는데 또 사실 뭐 네. 독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증여특례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한도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도는 굉장히 많이 늘려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가업상속공제 많이 하나요, 최 세무사님? 사실은 이제 뭐 가업상속공제는 과거에 이제 고용유지 요건이 있었고 실제는 이제 그 사업 관리가 그 10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미래 1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내가 그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고용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하지 못했던 플랜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사업 관리 요건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5년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도도 이제 뭐 많이 늘었고 고용 유지도 어쨌든 요건들이 조금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정됐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한 몇 개나 될까요, 지금까지? 1년에 이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상속공제가 1년에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이렇게 상속공제가요?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좀 하는 거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네, 거의 거의 못 없었죠. 하셨죠. 예. 예, 그만큼 이게 독소 조항이 많고 네, 예. 네.
우리 사실 증여특례 많이 하잖아요. 상속공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증여특례 할 때 사업무관 자산들 발라내는 거 사실은 이게 이 제도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려면 그 전에 이제 그 컨설팅이 좀 들어가서 네, 최대한 네.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게끔 예. 그러니까 사업무관 자산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아, 네. 그리고 예. 요건을 이제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네. 이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를 할 때 이제 가능하고요. 이때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없어요. 이제 경영만 하시면 되고 수중임 받는 그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 이 수중인 요건도 2년 이상 미리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요건을 잘 보시고 해당되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10억까지 공제 그 금액 내로 하는 거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세무사님 사실 10억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네. 일단 세금 없으니까. 네. 계정이 5억에서 10억으로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이게 뭐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좀 저희가 많이 좀 덜 했지만 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세금 안 내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이것도 활용을 해야죠. 네. 사실. 이게 그 가업상속공제는 사전에 들어와야 되죠, 회사에. 상속공제. 네, 그렇죠. 네. 예, 2년. 근데 요 증여특례는 안 들어와도 되나요? 네. 아, 대신에 이제 뭐 3년 이내 대표이사로 뭐 그 등재하는 게 등재하는 좋죠. 거, 그렇죠. 예,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책자에 더보기란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제 차근차근 보시는 걸 저희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창업 자금에 대한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이제 고세무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네. 이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현금으로 하는 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고요. 이 자녀는 2년 내에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고 이 창업을 할 때 그 업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자꾸 염두에 두셔서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업종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예. 공제 한도는 그 50억까지 해주고요. 10명 이상 고용이 추가로 됐을 때는 이제 100억 한도로 100억까지. 네, 아, 해주고 일단 있습니다. 예, 50억이 이제 총 한도인데 네. 5억까지는 이제 세금이 네. 없고 네, 네. 나머지는 10% 10%. 세율로 그러니까 45억에서 10% 맞나요? 55억이 55. 아, 아,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이제 45억까지 10%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네. 5억 공제하고 그러니까 토탈해서 네, 55억, 55. 네, 55억까지. 55억까지.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이제 10명 이상 고용하면 이제 100억까지. 네, 네. 이거 많이 하나요? 어때요? 창업 자금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복 적용이 안 되거든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네.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하면 거의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시기 때문에 창업 자금은 많이 안 하세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고 같은 자녀가 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못한다. 네. 야, 둘 중에 하나만 한다. 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걸 이제 모르시고 실사례로 예. 저희가 옛날에 유튜브 TV로 방문했던 업체가 예. 한 군데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갔는데 3명의 자녀한테 1억씩 창업자금 증여 등을 다 쓰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해야 되는데 예. 업체가 엄청 크거든요. 예. 아무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옛날에 한 거 취소시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네네. 가업 상속으로 가셔야겠죠. 아, 그런 그거 경우는. 사실 그 누가 그 잘못된 세- 컨설팅을 예. 받으셔가지고 어떤 세무사인지 사실 상당히 그 음. 욕먹겠네요, 그거 사실. 그래서 이제 사업무관 자산을 네. 이제 줄이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사실 뭐 일반적인 세무사들이 이런 이제 컨설팅 영역을 알기는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한 거를 이제 기장 세무사들이 대부분 검증하잖아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근데 일단 이제 저희랑 같이 만나서 미팅하고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고세무사님이 가업승계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면은 진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아봤고 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저도 궁금한 거니까 아마 이제 보시는 대표님들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뭐 각각 2명이라도 55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증여특례도 뭐 600억 한도 내에서 뭐 300억, 300억씩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자녀 2명이 한 회사에서 2명이 받아서 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럼 가표가 그럼 300억, 300억이 따로따로냐가 아니고 계산, 합산한 세금은 한 명 600억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는 600억인데 네.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네. 그거는 이제 세금은 똑같이 네, 합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한다. 한다. 네. 뭐 10명이라도.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2개 회사다. A라는 회사에서 300억, B라는 회사에서 300억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죠. 예. 상담하다 보면 이제 둘째 아드님도 오시고 네. 또 이제 큰 아드님도 오시고. 예, 그것도 이제 사실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예전에는 이제 네. 하나의 회사에서 예. 자녀는 한 명밖에 하나든 2개든 한 명밖에 승계가 안 됐는데 예. 최근에 개정이 돼서 자녀 2명이든 뭐 3명이든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한 2년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맞아요. 예.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명은 증여특례 받고 한 명은 창업자금. 창업자금. 예. 네.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네. 가능하세요. 중복 적용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수준자 한 명당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40%, 아버지가 뭐 60% 이렇게 회사를 갖고 있는데 증여자죠, 증여자. 부모님이 이제 주식을 이제 증여하려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간에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거 다 100% 해서 뭐 나눠져 있지만 증여특례 받을 수 있나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한 회사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분 것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고세무사님 이럴 네. 경우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일을 안 한 그 배우자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22년 1월 5일에 또 개정이 됐어요. 예.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10년 이상 계속 유지한 그 지분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가능하던 것이 10년 이상 유지는 경영만 하면 된다. 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잠깐만요. 그 네. 주식을 10년 이상 갖고 있었어야 됐죠, 옛날에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네. 10년이 안 돼도 네. 그러니까 경영만 이제 10년 하시면. 증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네, 뭐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배우자의 주식을 대표님께서 증여를 받으시고 받자마자 증여특례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일단 이제 부모님 한 분만 되는 거니까 네, 네. 어떻든 간에 좀 많은 쪽으로 이제 몰아서 네. 일단 증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혹시? 뭐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어머니 지분을 소각하고 아버지 그것도 가능하시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각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 자산을 좀 없애는데 네,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배우자 주식을 대표님께서 증여를 받으시고 그걸 소각을 해서 취득가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소각을 한 다음에 그 소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좀 그걸 사오셔서 대표님 지분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시고 증여특례를 하시고 이렇게도 진행을 했어요.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좀 제가 좀 알아서 사실은 뭐 네.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네. 만드는 게 그 최근에 사실 의도치 않은 게 네. 이제 과세를 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뭐 엄청 많이 떠드는 건데 저희가 사실 뭐 그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는 그 다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그 세무사 아닌 분들이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사실. 이번에도 한 24억 정도 과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저희가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는 그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세무법인하고 하셔야 이거가 안전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그
그 사실은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이건 사실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업승계를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네, 있다. 저런 공제가 범위가 크잖아요. 600억. 예, 예. 그러니까 가업승계 받으면 더 이상 세금이 없다. 끝. 이렇게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그 상속세 증여세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상속 받게 되면 받은 당시에 만약에 주가가 100만 원이었으면 그거를 자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게 맞았는데 개정이 됐어요.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당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취득가 액면가액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공제가 된다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영원히 안 내는 게 아니라 가세 이연이거든요. 언젠가 자녀가 파실 때는 어쨌든 또 세금이 나오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예전에 이 가업상속공제를 딱 받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계산해서 그때 주식 가치가 딱 나왔으니까 그거 다 해서 그걸 취득가로 인정해 줬는데 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만 그거는 그 세금 낸 게 아니니까 그 아버지가 이룬 자산 그 이익에 대해서도 다 과세하겠다.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업무무관 자산 사실 그때 이제 또 그 개정되면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증여특례를 할 때 예. 전부 다 이제 다 해줬죠. 해줬죠. 업무무관 자산도요? 예, 비율을 14년도 안 따지고. 전에는. 아, 옛날에 14년도는요? 예, 그 전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 제도 자체가. 그때- 취득가액도 다 그때 막 상속도 그거 다 인정해주고 업무무관도 다 그냥 다 그런 거 없이 구분 없이 해주고. 아, 근데 사실 네. 그때 아마 증여특례 한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게 제가 그때 해드렸는데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안 발라내고 해드려서 굉장히 많이 혜택 봤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사실 호랑이 담배 피죠. 그렇죠. 아, 굉장히 예. 한 10년 됐네요. 네, 네. 네.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어림없죠 사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 특히 이제 증여특례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유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업무무관 자산이 업무무관 이게 자산. 이미 많으신 이제 대표님들은 준비가 됐다고 바로 하실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이제 업무무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우리 회사의 임대용 부동산. 네, 맞죠? 맞아요. 또 예.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도 너무 가다 보여 하면 5년치 평등을 내서 150% 이상에 대한 건 다 업무 무관으로 봐요. 그 상장사 주식 사는 거는 다 업무무관 자산이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 다 그것도. 업무 무관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대치동에서 네. 대표님이 이제 7층짜리 빌딩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대치동 빌딩이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예. 그 중에 7층만 쓰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의료 이런 거를 파시는 제조업인데 의료 제품 예, 이런 예.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하고 싶으셔도 예. 전체 7층 중에 이제 6층이 다 업무무관 자산이잖아요. 다 임대를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이거 200억짜리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팔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통 예금 다 들어오게 되면 예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 평잔에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기간이 지금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업무무관 자산을 점차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좀 가져서 실제로는 딱 원래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사업 한 10년, 20년 하는데 업무무관 자산 없을 수가 없죠. 네. 아니, 심지어 정기 예금이나 네. 적금에 가입하셔도 그것도 금융자산에 가입을 해도 업무무관 자산을 보고 있어요. 그건 이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으로 보나요? 현금이 아니라 이제 그 만기가 이제 3개월 이상 되는 예. 자산은 또 사업무관 자산. 사업무관 자산. 네, 보고 있어요. 아, 통장의 만기가 네. 일반 예금은 그냥 네, 네, 이제 그런데 사업 관련한 관련 자산인데 자산인데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금만 투자를 안 하고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막는 거죠. 재투자를 이제 하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행을 하는 거 실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뭐 이제 그런 것부터 한 2, 3년에 걸쳐서 사업무관 자산을 줄이는 컨설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사실은 그게 핵심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네. 그리고 자사주가 있으시면 자사주 정리, 자사주. 자회사 주식이 있으시면 뭐 합병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주식을 또 없애는 방법. 뭐 그 외에 이제 사업무관 자산을 줄이는 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가지급금하고 그쵸.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요새 이제 회사들 가면은 주식 투자 많이 요새는 네, 많이 맞아요. 네, 네. 많이 엄청나게 하셨죠. 많이 그때 계시죠. 한창 네, 네. 주식 많이 오르시죠. 다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그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조세 지원 제도가 있어서 나는 뭐 그걸로 가겠다. 그러셔도 이걸 온전히 혜택을 누리시려면 사업무가 자산을 다 기술적으로 발라내고 또 이제 자녀가 둘일 경우 뭐 아들은 사업을 물려주고 딸은 뭐 이렇게 뭐 네. 임대업 하게끔 해주려 그러면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예, 이렇게 부동산은 딸한테 예. 네. 그거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의뢰를 많이 받았는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정말 10억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건 충족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요건을? 가업에 대해서 이제 가업은 10년 이상 주된 업종을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가 제조를 하시면서 그 물건을 파는 도소매업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도소매를 같이 이제 업종 병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된 업종이 제조업과 도소매는 대분류상으로 다른 업종이에요. 그래서 대분류상으로 이 다른 업종이 주된 매출이 바뀌는 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한 7년 주된 업종 매출이 많은 걸 유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1년만 도매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조가 늘어나고. 그래서 10년이 안 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네, 네, 맞아요. 네. 음. 저희는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대표님은 당연히 제조만 하셨기 때문에 되시는 줄 아셨어요. 예. 가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주가가 좀 떨어져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꼭 하자 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는 업종을 10년 동안 이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파악을 하니까 한 해만 이제 도매가 근소한 차이, 뭐 정말 한 1, 2억 차이로 딱 이제 이게 뒤바뀐 거예요. 주된 업종이. 그러니까 도소매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긴 거예요. 한 7년을 제조가 많다가 도소매가 1년이 많으니까 거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제조로 다시 제조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10년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뭐 네, 이게 네. 뭐 계속 찍을 수는 없고 일단 좀 끊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요새 좀 핫하고 이제 증여특례나 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뭐 그런 컨설팅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